네, 현대사회와 고령사회의 두 번째 시간으로 고령 인구의 증가와 노인 문제에 있어서 만성질환 노인 인구의 증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 될수록 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2017년 발표한 통계청에 따르면은 고령자 사망 원인 통계에 의하면요. 사망 원인 1위가 암으로서 인구 10만 명당 796명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심장질환 357명, 뇌혈관 질환이 2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악성 신생물, 이 암인데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폐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 5순위 중 심장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요. 2016년도에 건강보험상 전체 진료비가 64조 원 정도 됐는데 이 중 65세 이상의 진료비가 약 38%, 24조 5,600억 정도 이렇게 전년보다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가 381만 원인데요. 전년보다 약 37만 8천 원, 11%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1인당 우리 국민의 진료비가 127만 원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가 381만 원이니까 약 3배 정도 더 사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비율이 약 한 14%, 15% 정도에서 우리가 고령 인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5%의 비율의 인구가 약 38% 정도, 39% 정도 사용하는 진료비를 3배 정도, 3배가 차이 되죠. 그래서 이 진료비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많은 부분 이 고령자들이 소비하는 진료비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2016년도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중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통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이 28.1%, 16.9%로 2년 전보다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25.8%, 여자가 14%인데 남자가 상대적으로 여자보다도 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렇게 2016년도 조사 결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1인 가구가 이제 많게 되는데 전체 고령자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이 11.5% 많고요. 2016년도에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건강관리 실천율이 아침 식사가 86.6%, 그리고 적정 수면이 73%, 정기 건강검진이 73%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이 41.4%, 좀 실천율이 낮게 나타났네요. 그래서 통계청 2016년도 조사라고 하는데요. 사회 조사를 보니까 1인 가구가 있고 이제 전체 고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 2012년도에서 2016년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인 가구에서 조금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1인 가구하고 이제 전체 고령자 비교했을 때는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전체 고령자가 좀 높죠. 그렇지만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건강이 자기 건강할 때 생각할 비율이 여기는 55%인데 43.5%예요. 이제 전체 고령자는. 그래서 1인 가구가 조금 더 본인의 건강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같이 거주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옆에서 가족들이나 또 여러 친구들이 또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보살피게 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본인이 이제 정신적으로 안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더 경각심을 갖고 건강에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1인 가구만 놓고 봤을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남자가 좀 낮고 1인 가구 이렇게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 건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에서도 1인 가구에 대해서 이제 독거노인들 사업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 많이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지낼수록 이 건강은 굉장히 더 신경 쓰기가 쉽지 않는 거죠. 건강이 뭐 음식만 잘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고립감, 고독, 또 상대적인 박탈감 뭐 이런 것들이 이 1인 가구가 있을 경우에 홀로 된 어르신들일수록 더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정신적인 고통들이 신체적으로 미쳐서 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정말 더 1인 가구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같이 사는 그런 어르신들의 그런 조합이랄까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럽의 그 복지에 대한 TV 시청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들끼리 여자 어르신 할머니들끼리 한 5명 같이 사는 그런 커뮤니티를 조직해서 그렇게 곳곳에 지역사회 곳곳에 마련해서 같이 살 수 있는 서로 돕고 의지해서 노후를 보내는 그런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그런 각 지역마다 좀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돼서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족에게로 맡겨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아파가지고 뭐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도 뭐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조금 더 하면서 그렇게 건강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2017년도, 12년도부터 2016년도 1인 가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이제 뭐 별 차도가 없이 이렇게 쭉 1인 가구는 뭐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정 수면도 이렇게 변함없이 하고 1인 가구와 전체 고령자의 비교에 있어서 규칙적인 운동도 거의 비슷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여기 아침 식사가 86%인데 여기는 91%니까 전체 고령자가 조금 더 아침 식사를 더 잘한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정기 건강 검진도 조금 더 높습니다. 숫자가 전반적으로 그렇죠. 적정 수면도 조금 높고 그래서 1인 가구가 조금 더 취약한
그런 건강 여건, 건강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어르신들일수록 이렇게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노출되는 그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는 이제 이게 보면요, 65세, 70세, 80세 이상인데 아침 식사는 연령이 높아갈수록 약간 식사를 더 잘 챙겨 드신다고 봐야죠. 적정 수면도 이제 조금 연세가 더 드실수록 조금 더 프로테인이 높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운동을 하기 힘들어지는,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정기 건강 검진도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이 보여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운동과 건강 검진을 하기는 쉽지 않고 또 아침 식사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한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간에 전체적인 건강에 있어서는 나이 들어갈수록이 좀 취약한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고령자 가구의 스트레스 인식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1인 고령자는 41%의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고요. 전체는 이제 44.1%를 스트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1인 가구가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는 이 전체에 비해서 좀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1인은 39%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은 전체는 41%. 그러니까 전체가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네요. 고령자 가구가 이제 1인 가구하고 이제 전체 고령자하고 비교했을 때 수치인데 뭐 그렇게 많은 차이는 보이지 않는데요. 이제 이거를 봤을 때는 1인 가구의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조금 더 스트레스를 전체 가구에 비해서 조금 덜 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노인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 문제. 그 발생이 있을 텐데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노인 문제가 우리가 발생이 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보건복지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산업적 측면 보겠는데 노인 문제가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 문제라는 말은 현대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생겨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러한 말조차도 없었죠. 왜냐하면 사회 모든 제도나 대책이 어떻게 보면 나이 든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또 노인들이 어른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그 중심에 서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제 사회제도가 산업화와 도시화가 되면서 노인 문제가 이제 심각성이 대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커길과 홀름스라는 현대화 이론이 있는데 한 사회의 현대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노인의 지위가 더욱 낮아진다. 이게 아이러니한 그 이론이죠. 어떻게 보면 발전된 문명의 사회일수록 노인의 지위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이 현대화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코길이라는 학자는요, 현대화란 한 사회가 생물학적 동력, 제한된 기술, 비교적 미분화된 제도,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전망과 가치관을 바탕을 둔 전원적인 생활 양식에서 고도로 분화된 제도, 효율성과 발전을 중시하고 거시적 전망의 바탕을 둔 도시적 생활 양식으로의 변천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그 가부장적이고 미분화된 제도, 또 제한된 기술, 또 전통적인 어떤 전망과 가치관이었었다면 현대는 분화된 제도, 효율성을 중시하고 발전을 중시하는 그것이 전망을 하는 그런 도시적 생활 양식으로 변화함에 있어서 현대화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대화 현상의 핵심으로는 건강 기술의 발전, 또 도시화, 교육의 대중화, 아이러니합니다. 건강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노인의 지위가 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도시화로 된다고 했을 때 노인의 역할과 그런 어른의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 교육의 대중화로 인해서 또 어르신들의 그런 지혜들이 다른 교육으로 인해서 더욱더 어르신들의 지위가 떨어진다. 뭐 이런 것이겠죠. 이 사회제도적 측면에서의 노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 노인의 가족 구조가 이제 변화가 되고, 거주 형태에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빠른 경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뭐 정말 중심에 선 국가일 수 있는데, 가구당 구성원 수가 예전에는 뭐 7, 8명, 10명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1인, 2인 중심의 가구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가구당 구성원의 수가 50% 이상이 5인 가구였으나 2015년도는 6.4%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53%까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구성원 수가 주거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여러 분들 중에서도 뭐 그동안에 아파트 평수 보면 뭐 34평, 32평이 대세했었죠.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그런 주택회사에서 평수를 만들어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분양 평수가 뭐 32평, 34평이 대세인가요? 많아봤자 24평일 거요. 뭐 21평, 2평. 뭐 아니면 1인 가구이기 때문에 17, 8평, 14평까지 줄어듭니다만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죠. 거주 형태의 변화,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거주 형태가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도 1인 가구 보니까요.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가 129만 가구, 전체 고령자 386만 가구에서 3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10명 중 6명은 단독주택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도 고령자 여성 인구 가구는 남성보다 6배 정도 높았는데요. 근데 현재는 의료기술 또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남성 1인 가구가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이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70대 1인 가구의 비중이 47%까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장래 가구 추계를 지금 연구하는데 2017년도에 고령자 1인 가구가 급속으로 증가해서 2045년도에는 371만 9천 가구가 될 전망을 하고 있다.
1인 가구가 말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도 고령자 1인 가구 중 남자의 비중이 25%가 2045년에는 33%까지 남자 1인 가구가 증가될 거고요. 여자는 74.8%에서 66%까지 줄어든다. 뭐 그렇지만 여자의 비중이 남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월등히 높죠. 연령별로는 65세에서 69세 고령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에 아까 그 도표 그래프에서 봤듯이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비중이 어마어마하고 고령화가 더욱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족 구조의 변화를 우리가 조금 더 냉철히 바라봐야 된다. 즉 만성 질환자나 기능 장애자가 이제 발생이 되죠.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간병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어디서 어떻게 수발을 받을 것인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가족 내에서 또 노인의 역할이 재조정되는데 그러한 노인들이 경로 효친 사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이 존경을 받았는데 노인 역할이 재조정을 지금 당하는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또 1인 가구가 늘어남으로써 노인 간호를 어떻게 할 건가? 또 경제적인 부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사회 서비스의 필요가 증대될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기며 나갈 것인가? 정말 커다란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가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가족 구조와 거주 형태를 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노후 생활 환경의 변화가 이제 많죠. 산업화 도시가 되면서 대가족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등장하는데 소위 핵가족 제도죠. 이제 이것은 공동체 문화가 해체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개인주의 풍조가 이제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 변화로서 노인이 된다고 했을 때 노동 시간이 줄어들죠. 경제적 소득이 감소하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활동량이 좁아지면서 외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집안에서만 집거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정말 어르신의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시간을 또 보내고 있다. 어떤 고독감, 이러한 삶의 부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노년기가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사회적 역할이 굉장히 배제되고 있다. 생활 양식이 노동 중심에서 생활의 무의미함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노후의 생활 환경이 변화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노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젊은 시절에서는 장시간 노동 경제적인 것이 좀 못 되더라도 영양 부족해도 젊었을 때는 그냥 견디면서 지나갔겠습니다만 이제는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영양과 보건상의 부족 명확하죠. 신체적 쇠퇴기가 들어서는 노인들이 있어서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후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그동안 가족에서 그런 것들을 감당했다면 이제 사회에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에 반해서 사회 변화의 적응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상호 복합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노인 문제 발생 세 번째로는 또 지식 정보화 사회의 생활 환경 변화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말 과학 기술은 얼마나 빠르게 정말 발전을 합니까? 다양하게 발전을 하죠. 그러한 가운데서 인류는 수명이 연장이 되고 우주 기술은 발전되고 식량도 정말 대량 생산 체제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정말 세계 최고죠. IT 국가지 않습니까? 그 전국에서 와이파이나 인터넷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같이 잘 된 데가 없죠. IT 강국이죠. 그러한 이면에서 우리가 노년을 보낸다고 했을 때
정말 그런 혜택을 잘 받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인의 인터넷 이용 비율이 2015년도에는 이제 39%에서 51%까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여성들이 50%, 남성들이 69% 이제 이렇게 해서 인터넷 사용률이 높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에 있어서 이 정보화 굉장히 부족하죠. 네. 그래서 이 정보화 사회는 이제 오래전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지만 이제 뭐 지금 현재 발전하는 그런 인터넷 기술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에 직장에서 퇴직한 노인들이 고령 노인과 빈곤층 노인으로 이제 되어서 적응이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어서 노인층에서 정보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데 경제적 격차만큼 이게 정보 격차가 좀 심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2강을 마치고요. 다음 사노인 간호 인력의 부족은 4강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강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